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값을 부여해서 가치를 갖게 만든 디지털 증서.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좀 쉽지 않은 개념이어서 그런지 일부에서 사기처럼 보인다, 거품이다 그런 반응도 없지 않은데요. 이미 신기술의 대세가 된 듯합니다. 김형주 NFT 콘텐츠 협회 초대 이사장 모시고 NFT 동향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NFT라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네. 시청자를 위해서 NFT가 뭔지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토큰에다가 고유값을 매겼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ERC20이라고 해서 어떤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가령 제가 앵커께서 돈을 만 원 빌려달라 했을 때 돈을 빌려드리면 아무 돈이나 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대체 가능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을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앵커께서 제 그림을 가져가고 다른 그림으로 저한테 돌려주겠다. 그럼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건 같은 게 아니니까. 또 우리 손흥민 팬이 토트넘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손흥민 티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돈을 주면 살 수 있고 국내에서 직구를 많이 하는데 그날 아주 운이 좋아서 손흥민 선수가 내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사인을 해줬다. 그러면 그것은 또 가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고유한 딱 하나니까요. 네, 저한테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8년에 이드림을 만들었던 그 팀들이 이와 같이 하나만 고유한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말하자면 표준 ERC라고 하는 표준인데 ERC721이라는 걸 만들므로 인해서 그 하나의 희소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디지털 영수증, 정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그림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어떤 증빙의 서류로서 훨씬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ERC721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더 어려울 거니까 우선 그리고요. 이사장님께서 이 NFT 콘텐츠 협회가 지금 국내에 세워져서 초대 이사장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럼 그 콘텐츠 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NFT가 있으려고 하면 메타버스든 어찌든 간에 콘텐츠를 주고 받는데 거래하는데 필요한 증빙이지 않습니까? NFT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와 문화든 영화든 이번에 영화 특송 같은 데도 그것이 포스터를 NFT로 해서 20배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NFT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콜라보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문화 콘텐츠와 기술인 블록체인의 또 메타버스와 연동된 NFT가 결합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저도 이제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기부하고 연동돼 있던 프로젝트라면 저희들 협회는 문화부와 연동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K 소위 엔터테인먼트와 연관돼 있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또 게임 속에 들어가는 무기 같은 건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또 하나는 NFT를 하고 싶은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또 정부와 같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통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얼마가 거래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검법은 통과됐습니다만은 이런 NFT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 제도화 문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법적 제도적 장비가 잘 완비되어 있지 않군요. NFT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4개 거래소가 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빨리 그런 것을 규정해야지 NFT와 관련된 사기 피해라든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협회가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NFT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산업적으로나 또는 아까 사고 팔고 하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투자 측면에서나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작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반기 4분의 1분기에 벌써 재작년 2020년도에 예. 전체 분량을 초과했거든요. 통계에 그래.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14조 시장이라고 예. 하고요. 네. 막 분기별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이후에 특히 이제 작년 2020년 하반기, 예. 2021년부터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 통계를 다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1분기에 그 말하는 기록을 2분기, 3분기가 전체적으로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20배, 30배 이상으로 커가고 있는 시장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할 것 없이 라인 할 것 없이 그동안에 블록체인 시장에서 약간 뭐랄까요 눈치를 봤던 뜸을 들였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메이저 어떤 그 IT 기업들이 예. 아주 하나 둘씩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IT 테크놀로지가 NFT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우리도 뭐 SK, KT 뭐 모든 어떤 그 정보통신 산업들이 다 NFT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NFT 시장, 우리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투자 동향이 혹시 글로벌한 트렌드에 비춰서 비교한다면 혹시 뭐 특별히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우리 상황? 글쎄요,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제도적 안정과 같이 가지 못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술적인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그 회사의 특징이라든지 그 암호화폐의 특징이라든지 또 NFT 같은 건 작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뭐 그게 돈이 오를 수 있는가 이렇게 가서 피해를 보는 아직도 거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어느 시장이든 간에 초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민팅이라고 하는 그 문제 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스비라고 하는 굉장히 가성비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잘 모르고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여전히 조금 NFT에 관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조금 낯이 설기 때문에 국내에서 NFT 사업을 뭐 가장 혁신적으로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시작한 그런 데는 어떤 게 글쎄요,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 옥션 같은데 예. 그런 데가 지금 NFT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걸 경매하는. 통해서 많이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좀 뭐 집시 작가라고 하는 코인베이스의 대표 그 디렉터가 일반적인 민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콜라보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노말이라고 해서 말 그 자체로는 뭐 본인은 비범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어떤 동양적 인물들을 그려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있고요. 또 영화 특송 같은데 이번에 올해 초에 개봉됐습니다만은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포스터도 실제로 20배 가격이 뛰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뛰었어요. 3만 원 얼마짜리 이더리움 가격이었는데 지금 한 20배라 하니까 60만 원 가까이 어떤 가격이 뛰는 그런 것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다차원적이고 분야가 뭐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로 그림 분야에서 조금 많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디지털로 그런 해서 건 거래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아트 측면부터 시작돼 있는데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지 않겠나. 부동산 그리고 탄소 배출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앉았던 그 자리 즉 음식점의 한 테이블도 NFT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부동산에서는 NFT로 하면 어떤 비즈니스, 어떤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등기부 등본을 한번 계약을 하면서 그게 세금도 내고 실제로 지분도 나눠 팔 수 있는 건물에 그런 부분이죠. 지분도 나눠 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도 한꺼번에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그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작가인데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더라도 그게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원작자가 갖고 있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거래는 B가 C를 파는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한번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인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B가 C를 팔 때도 원작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저작권을 지불하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림 같은 경우에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벌써부터 네. 좀 많이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경우에 그 저작권 침해가 생기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의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예. 예를 들면 초상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실제로 원본이 아닌 가짜본을 올려서 민팅을 한다든지 크리에이티브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해서 그게 팔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희 협회나 다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예. 원본 증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 증명.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네. 복사본인지 그런 걸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진본을 가지고 디지털화했나 안 했냐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림을 구현했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네.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대한 우리가 문화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네. 위본이냐 뭐 원본이냐 근데 위작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문제 자체가 먼저 조금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일부 해외 게임 회사들의 경우에 기후 문제, 네. 환경 문제를 의식해서 NFT 사업을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NFT하고 기후 환경 문제가 어떻게 이게 배치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걸 유달리 볼 수 없는 게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PC 개인용 컴퓨터를 써도 100시간을 쓰면 전기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 많이 쓰죠. 그게 네. 탄소 배출권의 탄소 발자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데 이들을 많이 기반으로 하면 예. 그만큼의 많은 전기를 쓴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한 예로 들면 NFT와 관련해서 탄소 발자국이 350톤이 발생됐다. 네. 다른 말로 보면 우리나라 3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될 정도로 전기 소비량이 크다. 전기 이제 소비량이 그런 크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드룸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예약을 할 때 한꺼번에 예약이 몰리니까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집중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중 시간대가 전기료가 비싼 거 있는 것처럼 그런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드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 수십억 인원이 한꺼번에 NFT를 발행했다 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가스비라고 하고요. 예. 또 채굴과 관련된 과정인데 예.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드룸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두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NFT를 적게 발행할 수 있도록 네. 혹은 작업증명이라는 POW 체제를 지분증명이라고 하는 POC 체제로 바꿈으로써 네. 전기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덜 환경적이다, 덜 네. 친환경이다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취소하는 그런 기업들도 없지 않군요. 네. 그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인 건 있습니다.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국내외 정치인들이 이 NFT를 활용해서 정치 자금을 모은다.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잠시 네. 주춤하고 왜냐하면 순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후원하는 미술인들이 자기 미술품을 NFT화해서 팔아서 그 돈을 후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거칠게 예. 보면요. 혹은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 스스로가 엽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NFT화해서 경매로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혹은 이재명 후보와 둘이 찍은 사진 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러겠죠. 정치원도 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차피 여야 후보 다 똑같이 하려면 그렇게 할 수 그 있는 부분에 거니까요. 대한 어떤 어릴 적 사진 하나를 시중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NFT화.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좋은데 후원하거나 선거 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도 선관위가 허락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NFT 동향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NFT 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